안녕하십니까. 안세의 대표 방정혜사입니다. 오늘 225강은요. 신혼부부나 기존부부 등의 주택 신규 취득 시 단독 명의할 때하고 공동 명의할 때의 세무 쟁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있어. 저도 뭐 어저께도 일요일날 결혼식으로 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결혼을 해서 출산하고 자꾸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잘 해야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되지. 현재와 같은 이런 그 미혼, 비혼, 비출산 뭐 이런 그 분위기가 계속 간다면 한 100년, 200년 지나면 한국 인구가 1000만 명이 되고 또 한 3, 400년 지나면 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한국 땅 누가 지키느냐? 코시안,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아, 베트남, 뭐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살고 이렇게 생겨먹은 피부에 한국 사람은 없어진다는 이런 비극적인 예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좋은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역시 안세진행전을 2019년 9월 29일자 제가 이렇게 쭉 표지에다가 요약한 거니까 찰칵 하셔서 여러분들 정지화면으로 찍으십시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썼는데 각 거래 단계와 세금에서 어느 한쪽의 단독명이 이건 홀로 살 때도 그렇게 홀로 살거나 뭐 그런 것이고 부부 공동명의 이제 같이 동거 같이 산다. 같이 사는 게 좋죠. 여러 가지로. 가끔가 짜증날 때도 있지만 뭐 그래도 뭐 어쩌다 한 번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그래도 참 서로 말도 교환하고 고민도 같이 하고 좋습니다. 자, 거래 단계에 대해 취득자금 추처에 대한 지연세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면 결혼할 때 뭐 어느 정도 직장 근무를 해가지고 요새 이제 결혼도 늦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한 5 내지 10년을 근무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들 때만 해도 직장에서 2, 3년 만에 결혼을 하니까 실제 아무 돈이 없어가지고 제 친구들은 전세자금 정도는 부모들이 해주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로 제 돈으로 했습니다. 저는 꼬이꼬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혁대가 옛날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가죽띠를 둘러매고 해서 약간씩 굶지는 않았지만 쉽게 먹어가면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자 단독명의로 할 때 한쪽 부모의 증여 경우만 인정을 하고 공제액은 5천만 원만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 단일 명의자의 단독 수도원천이 입증이 돼야 하니까 이제 뭔가 한쪽 하나만으로 집을 한쪽만으로 바쳐야 되니까 힘들죠. 아이고 힘들어 흔들흔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동명의하면 반쪽 이 집이 이렇게 있으면 반쪽에 대해서만 입증하면 이건 남편 이거는 배우자 반쪽으로 구분된 금액에 대해서 양가의 증여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5천만 원 곱하기 2는 1억 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 5천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1억 원을 인정할 수 있고 물론 없으면 없었지만 있다고 치면 그렇다는 얘기죠. 또 공동명의자 2명의 소득원천을 입증하면 되니까 맞벌이 할 때는 되게 유리한 구명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취득세하고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취득세도 늦은 증가율이고 뭐 작은 주택은 1%대고 재산세도 늦은 증가 정도되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유 단계와 취득 단계에서는 세율 차이가 없다. 자금 추처와 증여세에서는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다. 2배니까. 그 다음에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이것은 이제 역시 부부 공동명의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단일주택일 때는 어느 한쪽이니까 단일주택에 대해서 6억 초과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불리합니다. 6억 초과만 되면 무조건 과세가 돼요. 요새 웬만한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6억 초과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억울하니까 한쪽이라 억울하니까 1세2주택 단독 소유면 1세2주택이면 3억 원은 공제이기 때문에 9억 원부터 과세가 돼요. 9억 내 빼기 3억 원 있고 6억부터 과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공동명의일 때는 각자가 반씩 주택 부양해서 구분으로 과세하니까 12억이 되더라도 과세가 안 돼요. 왜냐하면 12억 나누기 2인 있고 6억으로 봐서 각자 6억 보유하다. 6억부터 과세하니까 6억 보유 이하 미만 이거까지는 과세 안 되는 직전의 금액이 되니까 이 경우는 9억부터 과세가 되지만 단독은
여기는 이제 10억부터 과세가 되니까 3억 차이가 있으니까 훨씬 유리하죠. 그게 공동명의. 어차피 요새는 이제 다 맞벌이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돈을 합산해서 집을 사고 전세도 없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해야 모든 것이 유리하고, 단독명의를 했다가는 이제 마음 약한 사람이 누구한테 빌려주고 담보증을 해주면 그냥 날아가죠. 그래서 공동명의하면 아무래도 합의를 하게 되고 한쪽에서 견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는 데 잘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부부하고 상의해서 뭘 할 때는 신중하게 되는데, 나 먼저 할 때는 뭐 그냥 몰래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아해요. 절대로 안 좋습니다. 근데 양도세 과세 방법에서도 공동명의 유리하다. 왜? 단독명의면 단일 차액에 대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니까 단일 차액에 대해서 그냥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고 낮은 세율도 한 번밖에 적용 못 받고 기본공제도 250만 원 한 번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면 양도소득을 나누기 2로 해. 2로. 그러니까 이 양도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나누기 2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누진 초과세율, 여기서도 이렇게 하니까 낮은 세율을 두 번이나 적용받게 돼요. 그래서 다 반반씩 구분된 소득에 대해서 다당에 대해서 하니까 낮은 당에서 두 번 적용돼서 유리하고, 또 기본공제도 두 번 500만 원 적용되니까 무조건 유리해요. 그러니까 다 공동명의가 유리한다는 것은 이제 증여 단계에서도 시대 단계에서 할 수 있고, 종합보험료도 유리하고 양도소득도 유리해요. 그래서 같이 사는 것이 유리해요. 부부 합산해서 같이 살고 하는 것이 재산 세금이라는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이 공동명의의 주택이 신혼부부가 아니라 노부부다 이럴 때도, 이제 나중에 상속증여할 때도 단독명의면 그 한 명이 돌아가실 때 전체 상속재산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과세가 높은 율로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부부 합산해서 한 10, 한 5까지는 상속세 과세가 안 되지만 그 이상의 분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높은 율로 되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어쨌든 누군가 돌아가시면 한쪽이 먼저 50%만 먼저 상속재산이 되니까 두 번에 걸쳐서 계산이 돼서 낮은 편이다, 이런 얘기에서 이 부부 공동명의는 취득할 때 증여세 문제하고 종합보호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과세 문제하고 증여세, 나중에 상속세 문제까지 이 모든 단계에서 다 유리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만 세금이 혜택이 돼 있도록 이 세법이 써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안세에서도 이렇게 이제 조세법전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게 3,000페이지도 넘어요. 이게 또 세금을 뭐 일부만 한 건데 이 엄청난 세법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강의 같은 걸 보면은 이 중에서 핵심만 뽑아가지고 쫙 강의하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살면 이렇게 세제가 좋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세제라는 것은 결혼을 촉진하는 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촉진하고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조세법전의 기본 정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단계 누진세 구조에서의 가르는 개념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죠. 고맙습니다. 안세계 대표 박인영이었습니다.